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섭식장애 고민을 함께하는 유나쌤이에요. 코로나 사태의 여파로 원데이 클래스를 취소하면서 원래 원데이 클래스에서 다루고자 했던 정상식에 대해서 오늘은 살펴보고자 할 거예요. 사실 정상식에 대해서는 아직도 논의가 많이 되고 있어서 모두에게 정답이라고 하기는 어려워요. 하지만 저도 정상식을 해봤고 많은 분들이 실제로 정상식을 하면서 증상이 많이 가라앉은 걸 지켜보았고 병원에 가더라도 정상식을 먼저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꼭 알았으면 좋겠어서 정상식을 가져와 봤습니다. 하루 종일 음식과 다이어트에 대한 생각을 하고 있으신가요? 오랜 다이어트로 인해서 어떻게 먹어야 할지 감이 오지 않고 음식에 대한 생각들로 일상생활에 지배를 받고 있다면, 그래서 변화를 하고 싶다면 정상식이 그 변화의 첫걸음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다면 정상식이 왜 섭식장애를 회복하는 데 중요한지 알아보고 또 효과에 대해서도 알아볼 거예요. 다음으로는 본격적으로 정상식을 어떻게 하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고, 마지막으로는 정상식을 하면서 생길 수 있는 어려움에 대해서 알아보고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상식은 normal eating을 번역한 말이에요. 섭식장애라는 말에서 볼 수 있듯이 거식증과 폭식증을 겪고 계신 분들은 식사 자체가 매우 불안정할 거예요. 그래서 이 불규칙한 식사를 다시 바로잡기 위해서 규칙적이고 정상적이고 보다 기계적인 식사를 하는 거죠. 제가 섭식장애 유형 두 번째로 얘기했던 심한 다이어트로 인해서 저체중이신 분들은 제가 굳이 얘기하지 않아도 왜 정상식을 해야 하는지, 왜 먹어야 하는지 알 거라고 생각해요. 심한 다이어트로 저체중이신 분들은 몸에 제대로 영양분이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몸에서 이상 반응들이 나타나요. 예를 들어서 골다공증이라든지 탈모, 빈혈 이런 것들이 계속 나타나죠. 그래서 정상식을 통해서 일정량 이상을 꼭 드셔주셔야 체중을 일정 범위 이상으로 올릴 수 있어요. 그러면 이런 궁금증이 생기시는 분들도 분명 있을 거예요. 저는 마르지 않았는데도 꼭 정상식을 해야 하나요? 제가 유형 첫 번째와 세 번째로 말씀드렸던 폭식을 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도 정상식은 필요해요. 식사가 매우 불규칙하고 식사를 적게 했다가 많이 먹었다를 반복하시는 분들이라면 네, 규칙적인 식사가 무엇보다 제일 필요해요. 몸에서 보내는 신호에 따라서 먹거나 먹지 않거나 한 것이 아니라 인위적으로 굶거나 적게 먹고 막 많이 먹고를 반복했기 때문에 이미 신체 리듬이 많이 깨져 있을 거예요. 그래서 몸에서 자연스럽게 보내는 배고프고 배부른 신호를 찾는 것이 되게 중요해요. 나중에 폭식 욕구가 들더라도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이 음식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어요. 저체중인 경우든 폭식과 다이어트를 반복한 경우든 간에 사실 정상식은 치료의 가장 첫 단계라고 할 수 있어요. 신체가 안정되고 폭식이 줄어들고 음식에 대한 집착이 사라져야 비로소 내 마음을 돌아볼 여유가 생기기 때문이에요. 그래야 내가 어떨 때 폭식하고 어떤 이유로 다이어트에 집착하고 있는지 보다 명확히 알 수 있기 때문이죠. 이게 제가 상담에 오시는 분들께 가장 먼저 정상식을 권하는 이유이기도 해요.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정상식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까요? 정상식은 배고픔과 배부름에 상관없이 기계적으로 먹는 것이 중요해요. 그리고 정상식은 크게 3번의 식사와 2~3번의 간식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정상식에는 크게 4가지 원칙이 있어요. 이거는 제가 책이라든지 여러 가지 정보들을 종합해서 이게 되게 중요하다라고 생각한 걸 추려온 건데요. 그럼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원칙은 공복을 3~4시간 이상 지속하지 않는 거예요. 나 별로 배고프지 않은데? 라고 식사나 간식을 뛰어넘지는 말아주세요. 왜냐하면 공복감이 지속된다면 폭식 욕구가 계속 증가하기 때문이에요. 또 마찬가지로 저체중이신 분들도 이 원칙을 꼭 지켜주셔야 하는데요. 그래야 내 몸이 때가 되면 적정량 이상의 음식이 꼬박꼬박 들어온다라는 걸 알고 일정한 수준으로 기능을 잘 하게 될 수 있을 거예요. 두 번째 원칙은 식사는 식사답게, 간식은 간식답게 먹어주세요. 식사는 한식이라면 밥, 국, 반찬 2~3가지 정도로 먹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사진들은 제가 정상식 할 때 실제로 먹었던 사진들인데 이 정도는 먹어야 하는구나 라고 참고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처음에 정상식을 할 때 한식을 권하는 이유는 물론 뭐 영양 성분 등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저의 경우에는 포만감 때문이에요. 똑같은 열량을 먹더라도 한식으로 먹는 것이 포만감이 오래 가기 때문에 혹시나 폭식 욕구가 들더라도 내가 지금 배가 부른데 내가 진짜 원하는 거는 음식이 아닐 수도 있겠다 라는 이런 여유가 생길 수 있기 때문이죠. 그렇지만 한식이 굳이 땡기지 않거나 상황상 챙겨 먹기가 좀 어려울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럴 때는 샌드위치가 돼도 좋고 빵, 치킨, 피자 모든 것이 가능하지만 최소 600칼로리 정도 이상은 드셔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간식은 정말 간식답게 아이스크림 하나, 빵 하나, 과자 하나, 과일 이런 것들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도 이제 제가 먹은 것들인데 참고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서 중요한 건 간식 때문에 식사 시간이 되었는데도 배가 더부룩해서 먹고 싶지 않을 정도로 그 정도로는 먹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간식은 간식답게, 식사는 식사답게 해주는 게 중요해요. 셋째, 미리 정해놓은 계획대로 드셔주세요. 여러분의 몸은 반복되는 다이어트와 폭식으로 인해서 언제 배가 부르고 언제 배가 고픈지 제대로 된 신호를 보내지 못하고 있어요. 따라서 그 신호가 되돌아오기 전까지는 내 감각에 의존해서 식사를 하기보다는 일정한 시간에 맞춰서 계획대로 식사를 해주는 게 좋아요. 미리 얼만큼 먹을 건지 먼저 생각을 해본 다음에 천천히 앉아서 음미하면서 먹고 일단 계획한 대로 먹었으면 자리에서 일어나 보는 거죠. 만약에 그랬는데도 더 먹고 싶어진다면 조금 참았다가 다시 먹어보거나 아니면 다음 식사, 간식에 먹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신기하게도 다음 식사 때 내일도 먹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면 지금 당장 이 음식을 먹어 치워버려야겠다라는 생각은 좀 들지 않더라고요. 마지막으로 넷째, 정상식 식단을 제대로 지키지 못했더라도 좌절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빠른 시일 내에 다시 되돌아오는 게 중요해요. 당연한 말이지만 정상식을 시작하더라도 폭식이 언제든지 터질 수 있어요. 폭식을 했다고 해서 이게 실패한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건 단지 회복의 과정일 뿐이니까요. 그래서 폭식을 하더라도 죄책감에 사로잡혀서 굶거나 다음에 식사를 건너뛰거나 하는 건 오히려 좋지 않아요. 폭식을 했더라도 다음 식사부터는 정상식 식단으로 돌아가 주는 것이 중요해요. 그럼 이 규칙에 따라서 정상식을 하는데 생길 수 있는 어려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배가 고프지 않은데도 기계적으로 식사와 간식을 챙겨 먹는 건 실제로 꽤 어려운 일이에요. 속도 더부룩하고 몸도 자꾸 붓는 것 같고 소화도 안 되는 것 같고 실제로 변비가 생기기도 하고요. 또 일상생활을 하면서 매 끼니를 챙겨 먹어야 하는 거는 좀 번거롭고 힘든 과정일 수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변화를 위해서는 일정 수준의 기간과 그만큼의 노력이 필요해요. 만약 내가 식사를 5, 6년 정도 불규칙하게 먹어왔다면 한 6개월 정도는 꾸준하게 이렇게 정상적으로 먹어주어야 내 식사가 안정되는 걸 볼 수 있을 거예요. 이 기간이 분명 어렵고 번거롭기도 하고 불안하기도 하겠지만 정상식이 점점 자리를 잡다 보면 내 몸도 마음도 편하다는 걸 실제로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스트레스를 받아서 폭식하고 싶은 마음이 들다가도 내가 당장 배가 좀 부르고 다음에도 혹은 내일도 음식을 먹을 수 있다는 걸 깨닫고 나면 내가 스트레스 받을 때 정말 음식을 찾는구나. 근데 이게 나한테는 별로 좋지 않은 방법인 것 같은데 진짜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좀 다른 방법을 찾아볼까? 라는 이런 여유가 좀 들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이런 경험을 꼭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오늘 알려드린 대로 이렇게 정상식을 하다 보면 분명 폭식 욕구라든지 음식에 대한 집착이 많이 사그라들 거예요. 혹시나 반복되는 다이어트와 폭식으로 지쳐있다면 여러분도 꼭 정상식을 시작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오늘은 섭식장애 치료의 가장 기본이 되는 정상식에 대해서 알아보았어요. 아마 정상식을 고민하고 계시거나 정상식을 실제로 하고 있으신 분들의 경우에는 고민되는 부분이나 궁금한 점이 꽤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것들이 있다면 언제든지 댓글로 물어봐 주세요. 그럼 다음 시간에는 제가 어떻게 정상식을 했는지 좀 경험에 대해서 실제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